이와는 뭔가 딱 들어맞진 않는 법학 전문가들의 반박이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먼저, 뭐가 위헌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 중인 방금도 언급됐던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뭐가 위헌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위헌 얘기하면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법원에서 심판을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나 내지 두 개 더 만들자. 이거 얼마나 자연스러운 겁니까? 비상한 상황은 비상한 조치를 해야죠. 예, 앞서 살펴본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해야 한다 의견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그에 앞서서 왜 위헌이냐, 뭐가 위헌이 되냐 물으면서 국민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박민영 대변인님. 네. 이후에 민주당에서도 좀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국회 입법 사항이고 또 비상한 상황에선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더 발언이 강경해지는 모습인데요. 저는 지금 문명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예?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 자체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하. 것들이 바로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저에는 헌법 정신에 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은 사법부의 독립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동등한 절차를 통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여러 사건들에 대한 별도 재판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혐의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특별 사건을 특정해서 재판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특별 재판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상 특별 재판부는 단 하나, 군사 법원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안 한 가지를 다루기 위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치권이 추천하지 않으면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추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집단을 지정을 하거나 어떤 단체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지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법률이 만들어지면 대통령 또는 국회 구성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건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법부의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재판부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위헌성이 입증된다라고 하면은 일련의 그 재판 과정 자체가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는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침묵을 깨고 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관 여러분,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묻는 출근길 질문에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힌 거고요. 또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는 사법부의 헌신적인 사명 완수를 위해 재판의 독립을 확고히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춘 부의장님,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헌법이나 법률이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건 위헌이 아니라는 개인적 의견을 또 법률가로서 또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 위헌이다 아니다는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민주당은 지금 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봤을 때는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이거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위헌 오히려 지적들을 하시는데 사실 상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만 왜 선출된 권력이 아닌가?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출하잖아요, 국민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출하게 됐을 경우 그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대신 선출되지 않는 그 사법부는 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건 입법부에 있다. 국민주권 시대, 국민주권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 국민들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그 견제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나 민주당 이런 법안들을 얘기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위헌적인가 아닌가는 우리 그 담론을 만들어가면서 논의할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법원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게 아니냐,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언급하면서 바로 직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로 그 사건을 좀 언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특별재판부라는 표현을 쓰다가 최근에는 전담재판부가 당론이다, 정확한 명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도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판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것이 왜 위헌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 대통령의 말에 힘을 실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한 인물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재판 지연 그리고 뭐 말하자면은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영장실질심사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범죄는 소명이 되지만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 저희 국민의힘에서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633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남들은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야 되는데 이 대통령은 2년이 넘게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단 한 번도 특별재판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지법, 그리고 수원지법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건들 하나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대 여당과 대통령마저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몰각시키는 발언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취임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발언도 보겠습니다. 바로 서열 있다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듣고 오시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서 선출된 권력보다 하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가장 우위에 있는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자이자 개정 권력자인 주권자인 국민이고, 그러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헌법 조항입니다. 그런 헌법 조항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와 어제 뉴스에이에 출연한 법학 전문가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선출 권력의 지위에 대한 해석이 좀 각기 다르거든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차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선출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보다 하위에 있다는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권력이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이 문제가 아니고 선출된 권력이 가장 중요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권력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듣기에 따라서 이게 마치 무슨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말을 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임명 권력이라는 것도 선출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거라고 하는 건 선출된 권력은 국민의 뜻을 대신 집행하는 기관을 보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든 아니면 뭐 자치단체장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이지고요. 그런 의미로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권력의 서열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열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그 서열의 의미가 예를 들면 국민이 직접 위임한 권력이
정한 법률과 제정 또 뭐 이런 원칙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이제 계속 위원 얘기가 나오니까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한 헌법에 보면 분명히 법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법부도 법률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아니 대법원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법기관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게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는 것이고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그런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은 국민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그 권력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 대통령은 어쨌든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권력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취임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 세 번째는요. 바로 독립도 한계입니다. 사법 독립의 한계도 국회가 설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박민영 대변인.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라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하위 기관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던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좀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재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대통령의 발언에 좀 등이 없고 정청래 대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법부가 사법부를 제재할 수도 있다. 근데 입법부가 사법부를 제재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동등한 층위에서 견제를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실제로 입법부가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입법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사법부 일환인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소지를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상호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제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그런 삼권 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급기야는 그런 생각의 발로 자체가 특정 진영, 특히 저희 야당을 정당 해산 심판을 비롯해서 내란 단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법부 그리고 입법의 키를 쥔 민주당과의 관계 앞으로도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다음 랭킹 아주 뜨거운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